예, 저희가 준비한 7위고요. 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 중에 기억하시겠습니만 지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식 저희가 주말에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은 후속 조치 없이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측의 사과 없이는 소취하는 없다, 재차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서 이 녹음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 기획을 한 후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에 따라서 친한 관계가 된 후에 매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기자라고 하더라도 기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그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실 서울의 소리 측이 뒤늦게 소장을 받은 걸 보고 뭐 정치보복 아니야라는 주장도 했었는데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뭐 대선이 끝났으니까 뭐 이런 거 다 저런 거 안 하겠다라는 취지가 반대로 김건희 여사 측은 더 강경하게 서울의 소 측의 반응 없이는 소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이게 뭐 돈의 이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이 보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고 비밀리에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것들을 또 본인의 다른 방송사에다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또 본인들이 직접 틀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럼 다음 대선 때, 다음 선거 때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선거 끝나면 이거 다 그냥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과 그다음 취재원과 이 기본적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예. 이런 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나중에 뭐 소송 이게 뭐 하더라도 반드시 저는 이거는 결과를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윤리가 생깁니다. 예.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고 상대방과의 우리가 통화하는 이 기본적인 예의와 윤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이거는 저는 쉽게 취소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이게 원래 대선이 끝나면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했던 거는 자연스럽게 취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치적 공방하고 이 문제하고는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보는 예. 겁니다. 사실 배우자 얘기 나와서 대선 기간 내내 이 의혹 제기가 서로 많았었는데 김혜경 씨 얘기, 수행비서 혹은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을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는 유형에 대해서 경찰도 좀 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조사를 시작한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추후에 이제 김혜경 여사를 부를지 하는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뭐 수사를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김혜경 여사도 본인이 직접 이제 문제가 있으면 수사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저 서영주 대변인님. 예. 배우자 논란이 다 불거졌고 전 국민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 갑자기 또 이거를 경찰 수사든 검찰 수사든 대선이 끝났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결국은 뭐 김혜경 씨 얘기든 혹은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혐의다 뭐 이런 네. 의혹들이나 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또 여기 정치권에서 좀 공방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선거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경찰이 이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뭐 경찰의 입장을 들어보니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조용히 수사를 해왔다.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이제 당선인 배우자도 보면은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경영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특별감찰관실을 또 윤석열 당선인이 해서 본인의 친인 인척들, 가족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남김없이 의혹 없이 깨끗한 어떤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겠다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잠깐 호흡을 고르는 숨 좀 돌리는 얘기인데 최백무 의원님. 김건희 여사 팬카페 명수도 좀 늘어나고 있고 어찌 됐건 본인은 영부인으로 부르기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당선인 배우자로서의 관심은 그게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뭔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8만 명, 뭐 10만 명까지 다 됐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요. 그렇죠. 아니 원래 이 카페가 한 2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MBC에서 그 지금 문제가 된 그 서울의 소리의 통화 녹취록 이 부분을 보도하면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됐고 그러면서 이
그 카페에 가입하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2달도 안 됐습니다. 그 MBC 녹취록이 보도가 된지. 그런데 8만 명을 돌파했다. 뭐 8만 명이 뭐 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 또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폭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과 없이는 소취와도 없다. 김건희 여사 측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들, 이 시각 댓글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민주당의 악이 될까 독이 될까 역풍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로 저런 의견을 주셨고요. 예. 6월에 지방선거 잘합시다. 뭐 여야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청와대 권력을 포기하였다는데 왜 반대하냐? 윤석열 당선인의 민정수석 폐지 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결단을 환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 정권을 배려하면서 해야지 기존 권력 비판하면서 새 정권의 명분을 세우는 건 자가당착 아니냐라는 얘기도 반면해 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책 내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된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